자, 리액트를 제일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액트라고 한다면 제가 웹을 일 때까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삽을 가지고 땅을 팠다면 이제는 포크레인이라던가 중장비를 써가지고 웹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리액트를 되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를 학습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할 때에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Next.js라던가 리믹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리액트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Node.js라고 하는 것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리액트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제일 빠른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Node.js의 특히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뭐 이런 터미널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코딩을 막 하셔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Node.js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이것을 설치해 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저희는 Git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맥이지만 여러분도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저랑 같은 Git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VS 코드,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게 될 이런 코딩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들을 다루어줄 텍스트 편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가 설치가 다 되었다면 이렇게 VS 코드라고 하는 걸 설치한 후에 열어주시고요. 자, 컨트롤 J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곳에 설치가 잘 진행이 되었다면 노드 ---- 버전, 저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 더, 자, Git도 설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Git이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가 설치가 되었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액트의 설치가 가능하고, 실행해 가지고 제가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웹상에 리액트를 띄워놓고 이쪽에서는 코드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여기 있는 다섯 번째는 이 아이콘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곳인데,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면 저는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ES7을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네, 이걸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1,40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네요. 이거 설치해 주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빠르게 스니펫을 통해서 빠르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는 테일윈드라고 하는 이 스타일을 사용할 것이어서 테일윈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HTML과 CSS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HTML, CSS 서포트라고 하는 25밀리언, 그러니까 2,500만 다운로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프리티어를 설치해 줍니다. 자, 프리티어는 저희가 엉망으로 짜놓은 코드를 예쁘게 다듬어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얘도 설치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오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클로즈 태그, 컴플리트 태그, 리네임 태그, 임포트 이런 거 4개 정도만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원하시면 설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켓. 이 브라켓은 나중에 여러 가지 코드를 막 짜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이것만 해놓으셔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신텍스 에러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코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마지 2개 더 소개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배럴 커멘트라고 하는 거는 옵션입니다. 이거를 설치 받으시면 그냥 막 초록색이라던가 막 뭐라죠? 밋밋한 이런 그런 커멘트 말고 색깔이 있는 커멘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별표는 초록색, 빨간색은
느낌표, 물음표는 파란색, 투두라고 할 일을 적으면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고요. 자, 탭 아웃이라고 하는 이 기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코딩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경우 괄호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탭만 하셔도 바깥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이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띠임을 검색해 보시면 저처럼 이런 색깔들을 막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아톰 친구들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저는 원 라이트 띠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머터리얼 아이콘이라고 이거 받아 놓으시면은 왼쪽에 저희가 폴더 아이콘들이라든가 파일 아이콘들이 예쁘게 보여질 거예요. 뭐 GitHub 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막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모든 익스텐션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저희가 b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액트를 빠르게 설치해 봐야 되겠죠. 자, 명령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다가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네, 꺽쇠를 누르셔가지고 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배쉬를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윈도우 쉘에 뭐 파워쉘 이런 거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휴지통 모양으로 얘를 꺼버린 다음에 다시 컨트롤 J로 열어주시면 배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 npm create bit 맞나요 이게? 네, bit 골뱅이 latest 아무것도 안 적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 만드시는 순간 여기가 열려 있는 곳에 폴더를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곳에다가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K5로 먼저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데스크탑에 GitHub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곳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자, 위쪽에 아까랑 다르게 GitHub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한 번 더 명령어를 npm create bit 띄우고 자, latest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first react app. 자,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자, 리액트를 설치할 거고요. 타입스크립트로 설치할 겁니다. 이 두 개 중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설치 끝나버렸어요. 이제 시키는 대로 이거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cd라고 하는 건 change 디렉토리라고 해서 해당 폴더로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자, 리액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위치가 바뀐 게 보이시죠? 네, first react에서 시킨 대로 npm install을 해봅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자, bit이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된 이유는 이 npm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거운 친구들을 제외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주셔야지만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npm 인스톨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first react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자, 노드 모듈수가 생기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었고요. 자, 이것을 바로 그냥 npm run dev라고 하는 명령을 써가지고 실행시켜 주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컨트롤 K로 K5 누르셔가지고 자, 컨트롤 누른 채로 K5를 한꺼번에 누르시면 한꺼번에 아니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First React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GitHub에서 First React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터미널 열셔가지고 자, 노드 모듈수가 없다면 npm i를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npm run dev라고 하는 자,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막 로컬호스트 5173이라는 곳에 리액트 서버가 열렸다라고 해줍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이 주소값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리액트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휴지통 말고 X를 클릭하셔가지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시프트 I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거 열어주셔야지 여기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개발자 도구가 오른쪽에 오게끔 할 수 있고 위치를 변경하고 아예 다른 창으로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래쪽에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눌러가지고 모바일 창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필요 없으니 일단 웹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웹에서 보게 되면 모바일 창과는 다르게 마우스 올렸을 때 있는 하버라고 하는 이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 이제 소스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곳에 보시면 main.tx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거의 건드리지 않을 그런 파일입니다. 이곳에는 일단 index css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게 불러와서 출력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ES6 ES6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임포트 막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임포트는 일단 가져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app.tsx 가셔가지고 상단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임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위에 몰려 있습니다. 임포트를 아래쪽에서 불러오진 않아요. 무조건 상단에다가 임포트를 다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아래쪽에 만들었으면 걔를 내보내기 해야지만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이 리액트에서 왜 중요하냐? 리액트 컴포넌트를 예쁜 강에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5만 대에서 다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컨트롤 A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RAFCE 자, 이걸 적어주시면 앱이라고 하는 이 파일명에 대문자로 만들어진 이 파일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저장을 하시면 자, 방금 것들이 사라지면서 초기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자, 저희는 CSS라고 하는 이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 겁니다. 자, 인덱스에 들어간 기본 값도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테일윈드로 가셔가지고 테일윈드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테일윈드입니다. 테일윈드에서 다큐멘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테일윈드를 접목시켜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테일윈드 제일 빠르게 하는 거는 공식 문서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는 bit을 쓰고 있으니까 bit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테일윈드를 설치하러 가죠.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얘는 터미널에다 명령을 적어야 될 거라서 자, 컨트롤 J 열어보시면 자, 원래 열려있던 게 그대로 있고요. 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거 클릭하시면 새로운 거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고 엔터. 자, 저장 설치가 되는 동안 다음 스텝을 보도록 하죠. 자, 2번 스텝입니다. 이 테일윈드 CSS라고 하는 거를 자, bitconfig ts라고 하는 파일 열어가지고 추가해라고 합니다. 이거 두 번째 줄 복사하셔가지고 자, 저희 거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자, 컨트롤 J로 터미널 꺼버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자, bitconfig.ts를 찾으세요. 자, 클릭하시면 시킨 대로 자, 임포트 구간에다가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빨간 줄이 떠 있는데 안 써서 그래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자,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거에 리액트가 먼저 들어가 있죠. 저희는 두 번째 친구로 쉼표 찍고 붙여놓은 다음에 괄호. 자, 세팅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된대요. 자, 그게 뭐냐? 자, 임포트 CSS 파일 가져가지고 이거를 하나 붙여넣게 줘라라고 하죠.
저희는 CSS 파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index.css예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main.tsx에 index CSS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 줄 main.tsx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main.tsx에다가 인덱스를 불러와야지만 우리가 적용한 이것들이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입력하는 순간 저희들의 웹사이트는 자 초기화가 되어가지고 마진도 패딩도 없는 맨 위로 붙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h1 태그를 앱이라고 쓰고 저장해 보셔도 h1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크지가 않아요. 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클래스 네임으로 자 보더, 폰트, 블랙, 텍스트 사이즈를 6x 라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테일윈드에 있는 CSS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클래스 네임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자 컨트롤 K5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이렇게 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하는데 전 여기서 자 GitHub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서 터미널을 컨트롤 J로 열어주시고 자 이런 많은 패널들이 있는데 만약에 창이 너무 작아진다면 자 이런 내용들이 찌부돼 가지고 자 점점점으로 들어갑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터미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하시면 되고요. 터미널에서 자 명령어를 저랑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npm create bit 골뱅이 latest 자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가 calculator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그냥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자 react exercise를 뜻을 따서 ex라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리액트를 해주시고 리액트에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액트의 타입스크립트 엔터. 자, 리액트의 EX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CD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컨트롤 K5를 누르셔가지고 GitHub 안에 리액트 EX라는 폴더를 열어주세요.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리액트 EX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는 자, 몇 가지 세팅을 진행할 텐데 자, 먼저 이 bit config ts에 테일윈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웹브라우저 단계 열어주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일윈드 CSS. 자, 이전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윈드 CSS에서 다큐먼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자, bit configuration을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복사하기. 이곳에다가 왜 디버깅이 되고 있죠? 터미널에다가 붙여놓고 엔터. 이게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두 번째 줄인 이 비트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줄을 연결 준비를 해 주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bit config ts라고 하는 걸 열어주시고 자, 안 보이신 분들은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자, bit점 찍으면 있습니다. 이거 엔터 하셔가지고 이곳에다가 자, 한 줄을 추가해 줍니다. 자, 추가하면은 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배열 형태가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쉼표 하시고 테일윈드를 그 다음 걸로 이렇게 괄호라고 하는 함수처럼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잠시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지만 잠시 이것을 내려놓고 네, 소스 안에 있는 자, 앱 들어가셔가지고 이곳을 모두 다 자, RAFCE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죠? RAFCE 여기 없나? ES7 자, 탭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저장해 두시면 되고요. 자, 앱에서 이제 app.css를 불러오지 않고 있으니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딜리트 키로 삭제.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index.css를 가셔가지고 자, 모든 것들을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골뱅이로 import 자, 따옴표 속에 tailwind CSS를 저장해주는 순간 저희들의 웹 브라우저는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창을 나눠 볼까요? 자, 이렇게 창을 나눠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터미널에 가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걸 틀어줄 겁니다. 서버를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npm run dev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오른쪽 편에 자, 이런 localhost 5173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의 앱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들의 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휴지성 말고 X 모양을 누르셔가지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index.css는 안녕 해주시고 app.tsx에서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은 필요가 없으니 지워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h1에다가 앱 적으시고 자, 클래스 네임으로 폰트 블랙 텍스트 6x 라지를 입력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앱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테일윈드가 잘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자, 에버랜드라던가 롯데월드라던가 이런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꼭 자, 놀이기구 탈 때마다 그 안내해 주신 분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찰칵찰칵찰칵 하면서 인원수를 세는 게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타고 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 놀이기구 있는 사람들 몇 명이 타는지를 세고 있어요. 그걸 세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머리도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찰칵찰칵찰칵 누르는 그거 만들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 우리가 앱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웹상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하는 자, 카운터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앱 안에 오셔가지고 USSS를 검색 탭 해주세요. 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아이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USSS 여기다가는 자, 카운트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카운트 탭 하셔가지고 여기는 초기값 자리니까 여기를 0 적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걸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빨간 줄이 떠 있죠. 자, 유즈 스테이트를 E 하나만 지웠다가 다시 적으면서 자,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거를 여기 있는 자, HTML이 보이는 이 영역에다가 넣을 때에는 괄호를 쓰셔가지고 여기는 변수를 막 갖다 쓰시면 됩니다. H1은 앱을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숫자 0이 나와 있으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자, 누르게 되면은 추가가 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그런 것때 꺼버리면 되는 건데요. 자, 누르다가 실수로 막 한 개를 초과해가지고 넘어버리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초과되었습니다라는 알러트 알림창까지 넣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제가 이거를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H1 이제 다 지워주시고 이 div 안에다가 자, 또 다른 디브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 자 버튼을 하나 자 빼기 만들어 주시고 두 개 복사합니다. 가운데다가는 저희가 카운트라고 하는 걸 넣어 주시고 아래 버튼은 자 플러스 저장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div를 클래스로 자, 플렉스를 줍니다. 갭이라고 하는 거를 y, x를 잡으셔가지고 2.5를 주세요. 자, 그럼 좌우로 나란히 하되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가 이런 공간이 자, 갭이 2.5라고 하는 걸 곱하기 4 하시면 10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버튼들이 각각 다른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위쪽에다가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자 콘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여기다가 담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 버튼들을 Alt키 누른 채로 하나 둘 셋 자 한꺼번에 잡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저희는 클래스 네임을 자 버튼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 스타일 이곳에 그대로 담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BG 그레이 자 50 주고요. 자 패딩 5 줄게요. 그런 다음에 라운디드로 버튼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레이 색깔만 100으로 바꿔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커서 포인터를 주셔가지고 얘는 버튼이 확실합니다. 라고 한번 티를 내볼까요? 여전히 마우스가 이렇게 싹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버튼 색깔이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저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건지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자, 하버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에 200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마우스 들었을 때 버튼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재밌는 거 하고 싶다. 그럼 하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해보시면 하버에다가 섀도우라고 하는 거를 미디엄으로 깔아주게 되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자만 뿅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버라고 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색깔 바꾸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릭할 때는 어떻게 되죠? 클릭할 때는 우리가 액티브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죠. 액티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오파서티라고 하는 거를 50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하는 순간 깜빡 하면서 이렇게 클릭된 효과를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카운트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진짜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빼기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 on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검색하신 다음에 자, on 자, 마이너스를 보통 디크리먼트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귀찮잖아요. 그렇죠? on 딕 줄여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on 딕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on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을 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함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콘솔 로그로 여기다 카운트를 한번 출력해 보라고만 시켜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웹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열리는데 저처럼 왼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분들은 여기는 점점점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위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 콘솔 창입니다. 이곳에다가 저 마이너스 클릭했을 때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은 잘 연결된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use state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자, count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의미가 뭔지 모를 것 같은 이 set이라고 하는 count 이 친구를 통해서 이 count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바꿀 때는 이걸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et count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직접적으로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0이라고 하는 카운트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다른 거 누르다가도 막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알게 된 사실 하나. 자, set 이걸 함수라고 볼게요. set 함수 안에 값을 자, 직접적으로 넣으면 그 값을 반영해 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 이번에는 이 coun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응용하는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et count 안에다가 count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가 뭐든지 간에 그 카운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값을 카운트에게 전달해 주는 게 될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2. 자, 계속해서 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 카운트 값으로 자, 여러 연산을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리액트에서는 이런 값을 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실시간으로 셋 함수에서 이전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방법이고 자, set count에서 이전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그렸네요. 네, 맞아요. 여기를 콜백 함수처럼 이렇게 이전 값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연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previous 값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자, 이전이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클릭했을 때 하나씩 빠지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살표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뜻이 뭐예요? 여기를 확장시켜서 더 많은 내용들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콘솔 로그로 자, 이전 값이 뭔데 라고 하는 것도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괄호 안에서는 우리가 뭘 써야 되죠? 리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값을 내보내기가 돼요. 자, 이전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될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막 여기서
검사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저희가 만약에 놀이동산에 가셔가지고 이거 카운트를 막 하다가 자, 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빼기가 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한 명이라고 하는 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 이곳에다가 조건을 걸어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전 값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0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게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만 마이너스 1을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 때 자, 빼기를 눌러버리면은 자, 0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쁘지가 않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온 디크리먼트로 자, 만들었고요. 자,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const on 플러스라고 하시거나 인크리먼트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